여러분, 혹시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고, 보고 나와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아랫배가 더부룩한 느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나이 드니까 원래 그런 거죠. 며칠에 한 번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아닙니다. 변비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 전체의 순환이 함께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이 편하지 않으면 잠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운도 떨어집니다. 짜증이 늘고 집중력도 흐려집니다. 심지어 혈압과 혈당 관리까지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히 불편한 증상 정도로만 가볍게 넘기십니다. 여러분, 장은 단순히 음식 찌꺼기를 내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장은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는 정화 시스템이고 면역의 중심이며 우리 몸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치료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 한 컵에 이것 하나만 더해도 몸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배변뿐 아니라 혈관, 심장, 심지어 뇌 건강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닌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생활 건강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 듣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건강 이야기가 앞으로의 삶에 도움이 되신다면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하루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왜 배변이 어려워지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왜 유독 배변이 힘들어질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까 장도 늙는 거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진짜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장 근육이 자동으로 리듬 있게 움직이며 대변을 밀어냅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장 근육의 힘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대변을 밀어내는 힘이 떨어지고 장이 게을러진 것처럼 느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분 흡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물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이 장을 통과하는 동안 필요 이상으로 수분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 결과 대변은 점점 딱딱해지고 마치 마른 찰흙처럼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예전보다 걷는 시간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은 움직임을 먹고 사는 기관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장도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집에 오래 앉아 계시고 TV를 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장은 더 느려집니다. 네 번째 이유는 약물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신경안정제, 진통제 이런 약들 중 일부는 장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일수록 장의 보조 장치가 더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나물, 채소,
잡곡을 자연스럽게 많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밥은 줄고 반찬은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바뀌면서 장에 남아 대변을 만들어줄 재료가 부족해졌습니다. 여러분, 장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대변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재료가 있어야 움직일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변비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누적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보셔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습관으로 생긴 문제는 습관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변비를 가볍게 넘겼을 때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왜 이 문제를 절대 방치하면 안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며칠 변을 못 봤다고 해서 당장 큰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참아도 되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변비는 조용히 몸 전체에 부담을 쌓아가는 신호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변화가 복부 팽만감입니다. 배가 늘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가스가 차는 느낌. 이것은 장 안에 머물러야 할 것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피로감이 늘어납니다. 밤에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 안에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계속해서 몸의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장과 뇌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면 뇌도 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의 관계입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배변할 때 과도하게 힘을 주게 됩니다. 이때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 화장실에서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배변과 관련된 경우입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빠지기 쉬워집니다. 근육이 줄면 활동량이 더 줄고 활동량이 줄면 장은 더 느려집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용히 쌓입니다. 여러분, 몸은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비를 단순한 배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졌다는 경고로 봅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해결된다는 생각이 왜 충분하지 않은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비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물을 더 마셔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물은 하루에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래도 변이 안 나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을 충분히 마셔도 배변이 편해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물은 분명히 배변에 필요합니다. 대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물은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탁기를 떠올려 보세요. 세탁기에 물만 가득 붓고 빨래를 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충분한데 장을 자극하고 대변의 틀을 만들어줄 재료가 없으면 배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을 흡수해 부풀어 오르고 그 부피가 장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그래야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이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물만 계속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은 대변에 흡수되지 못한 채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소변으로만 배출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정작 대변은 여전히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물을 일부러 줄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몸은 더더욱 장을 통해 수분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 결과 대변은 더 단단해지고 배변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변비 해결의 핵심은 물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장 안에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물과 함께 잡아줄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변이 크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장을 자극하면서도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적은 그 재료는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는 오늘 영상의 핵심 주인공, 물에 타 마시면 효과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그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전자피는 약이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화학적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라는 식물이 씨앗 껍질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순수한 식이섬유입니다. 제가 이 점을 먼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약처럼 생각하고 괜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차전자피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이 아니라 장이 원래 하던 일을 도와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차전자피의 가장 큰 특징은 식이섬유 함량입니다. 전체의 약 70%가 수용성 섬유질이고 나머지 30%가 불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는 것이 차전자피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물과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이 젤이 대변을 감싸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는 않지만 부피를 키워 대변의 크기를 늘려줍니다. 즉, 차전자피는 딱딱한 변을 부드럽게 하면서 동시에 장을 자극할 만큼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장 운동은 자극이 있어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극도 없으면 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전자피는 과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장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장이 느려진 분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차전자피를 설명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을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게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차전자피가 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배변을 돕는지, 왜 많은 분들이 먹고 나서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차전자피가 장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유로 들으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차전자피가 물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전자피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만나면 마치 젤리처럼 부드럽게 변합니다. 이 젤 형태가 대변 속에 섞이면서 딱딱함을 풀어주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이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성 섬유질의 역할입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지는 않지만 물을 머금고 부피를 키웁니다. 이 부피가 커지면 장벽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장은 늘어나야 움직입니다. 마치 풍선이 살짝 부풀어야 손으로 밀 수 있는 것처럼 장도 자극이 있어야 수축과 이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의학적으로는 장 연동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장이 스스로 앞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입니다. 차전자피는 이 연동 운동을 억지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설사약처럼 장을 쥐어짜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스러운 크기와 적절한 부드러움을 만들어 장이 스스로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복통이 적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일도 드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차전자피로 만들어진 젤 형태의 섬유질은 대변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 덕분에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고 배변 리듬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차전자피는 대변을 크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장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배변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화장실에 앉아 힘만 주던 분들이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한 뒤 힘을 주지 않아도 신호가 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전자피가 단순히 장만 돕는 것이 아니라 혈관, 심장, 그리고 뇌 건강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차전자피가 배변을 편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차전자피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전자피는 장 건강을 넘어 혈관과 심장, 그리고 뇌 건강까지 연결됩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차전자피의 풍부한 수용성 섬유질은 장 안에서 젤처럼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젤은 대변만 감싸는 것이 아닙니다. 장 속에 들어온 콜레스테롤도 함께 붙잡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원래 장에서 흡수돼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전자피가 콜레스테롤을 감싸 몸 밖으로 함께 배출해주면 혈관으로 들어갈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전자피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다음은 혈당 이야기입니다. 수용성 섬유질은 음식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당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불안정한 어르신들께도 차전자피는 부담이 적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뇌 건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의학에서는 장과 뇌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장이 편하면 뇌도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장이 불편한 분들 중에는 불안감, 집중력 저하, 기분 기복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은 몸속 독소를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잘 작동하면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지고 뇌도 불필요한 자극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은 기억력, 집중력, 전반적인 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혈관을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기본 작업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차전자피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지 의사로서 현실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섭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르신들께 설명드리는 차전자피 섭취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여기에 차전자피 가루를 1티스푼에서 2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물을 만나면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에 미리 오래 두지 마시고 섞자마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섭취하면 밤사이 느려졌던 장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아침 배변 신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루 형태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음식에 섞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요거트, 죽, 샐러드, 이런 음식에 차전자피 가루를 소량 섞어 드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뜨거운 음식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음식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덩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께는 반 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며칠 동안 배에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천천히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식이섬유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25g 이내입니다. 차전자피는 이미 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차전자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이 더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차전자피는 약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신 직후보다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차전자피도 모든 분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어떤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안전하게 드시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전자피는 자연에서 나온 식이섬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셔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몸 상태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부작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전자피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이 놀랐다는 신호입니다. 그동안 섬유질이 부족했던 장에 갑자기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드시 소량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반 티스푼 아니면 1티스푼 정도로 시작하시고 몸이 적응하는 것을 보면서
천천히 늘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차전자피는 물을 머금고 부풀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신 상태에서 차전자피만 섭취하면 오히려 장 안에서 딱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물 섭취가 적은 분들은 차전자피를 시작하면서 물 섭취도 함께 의식적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장에 협착이 있거나 장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삼킴에 문제가 있어 가루를 삼키기 힘든 분들께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전자피는 젤처럼 변하면서 약을 함께 감싸 흡수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과 차전자피는 동시에 드시기보다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변비를 해결하겠다고 조급해지면 오히려 몸의 리듬을 더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장은 천천히, 꾸준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차전자피는 즉각적인 자극제가 아니라 장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보조자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배변이 편해졌을 때 삶의 리듬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마음가짐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변은 하루 중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장이 편해지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속이 편안해지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여유도 달라집니다. 변비는 참고 견뎌야 할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고 습관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신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물만 많이 마시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 안에서 물을 잡아주고 자극을 만들어줄 재료가 필요합니다. 차전자피는 그 역할을 무리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장을 쥐어짜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게 돕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매일 쌓여 10년 뒤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아침 물 한 컵을 조금 다르게 마시는 선택, 그 작은 실천이 장 건강을 바꾸고 혈관을 지키고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알림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보는 것이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웰빙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건강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하루를 저는 늘 응원하겠습니다.